생각의 탄생 앤드 로버트와 미셸 루트번스타인이 밝히는 창조성의 비밀서론. 천재들의 공통점.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 스파크스 오브 지니어스는 창조적 천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구한 역작이다. 저자들은 아인슈타인, 피카소, 모차르트, 바위, 마리 퀴리 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조자들의 생각 과정을 분석하여 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13가지 생각 도구를 발견했다. 책의 핵심 주장은 창조성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재들도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을 훈련했고 그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등 13가지 생각 도구는 예술과 과학, 인문학과 공학을 넘나들며 모든 창조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루트번스타인 부부는 방대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창조성이 단순히 영감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사고 훈련의 결과임을 증명한다. 관찰하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첫 번째 생각 도구는 관찰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지만 진정으로 관찰하지는 않는다. 창조자들은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이 흐르는 모습, 새가 나는 모습, 사람 얼굴의 미세한 표정까지 수없이 관찰하고 스케치했다. 그의 노트에는 5,000장이 넘는 관찰 기록이 남아있던 찰스 다윈은 비그로 항해 중 관찰한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들이 손마다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을 관찰하면서 진화론의 단서를 발견했다. 마리 퀴리는 우라늄 광석을 관찰하던 중 예상과 다른 방사능 수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원소인 라듐을 찾아냈다.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루트번스타인은 관찰 능력을 키우려면 일상적인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형상화하기. 마음의 눈으로 보기. 형상화 이미징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아인슈타인은 16살 때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보일까?를 상상했고 이 사고실험이 상대성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수식보다 먼저 이미지로 생각했고 나중에 그것을 수학으로 번역했다. 니콜라 테슬라는 설계도 없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기계를 조립하고 작동시킬 수 있었다. 형상화는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모든 감각의 이미지를 포함한다. 모차르트는 교향곡 전체를 머릿속에서 동시에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도 머릿속에서 음악을 들으며 작곡했다. 루트번스타인은 형상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눈을 감고 어떤 장면이나 소리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한다. 시인들이 하는 것처럼 감각적 디테일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훈련이 중요하다. 3. 추상화하기. 본질을 꿰뚫기. 추상화 앱스트랙팅은 복잡한 현상에서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이다. 피카소는 황소를 그릴 때 처음에는 사실적으로 그렸지만 점점 단순화하여 마지막에는 몇 개의 선만으로 황소의 본질을 표현했다. 이것이 추상화의 과정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는 것이다. 과학에서도 추상화는 필수적이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임을 파악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아인슈타인은 EMC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표현했다. 복잡한 우주의 원리를 몇 개의 기호로 추상화한 것이다. 루트번스타인은 추상화가 단순화가 아니라 정제라고 설명한다. 핵심만 남겨서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4. 패턴 인식하기. 숨은 규칙. 찾기. 패턴 인식. 레커그나이징 패턴스. 겉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의 성질을 연구하다 주기율표의 패턴을 발견했다. 당시 알려진 원소가 60여 개밖에 없었지만 그는 패턴을 통해 빈자리를 예측했고 나중에 실제로 그 원소들이 발견되었다. 바흐의 음악은 패턴의 걸작이다. 효과는 하나의 주제가 반복되고 변주되며 복잡한 패턴을 만든다. 레셔의 그림도 기하학적 패턴의 무한한 변형이다. 루트번스타인은 자연에서 패턴을 찾는 연습을 하라고 권한다. 나뭇잎이 파도의 주기, 별자리의 배열 등 세상은 패턴으로 가득하다. 패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할 수 있다. 유추하기. 다른 것에서 답찾기. 유추 어널러자이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테쿨레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벤젠 고리 구조를 발견했다. 그는 뱀의 형태를 화학 구조에 유추한 것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인간의 귀 구조를 연구하다가 전화기를 발명했다. 귀가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다윈은 육종가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선택하여 교배시키는 인위 선택을 관찰하고 자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을 착안했다. 벨크로 찍찍이는 오억 열매가 옷에 달라붙는 것을 보고 발명되었다. 루트 번스타인은 유추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면 혁신이 일어난다. 몸으로 생각하기. 신체 감각의 지혜. 몸으로 생각하기. 바디 싱킹는 근육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물리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신이 광자가 되거나 중력장 속에 있는 것처럼 몸으로 느꼈다고 한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방정식을 풀 때 손가락으로 공간의 그림을 그리며 생각했다. 무용가 마사 그레이엄은 움직임 자체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안무를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탐구했다. 조각가 로댕은 점토를 주무르며 생각했고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공간을 걸어 다니며 설계했다. 루트 번스타인은 현대 교육이 머리만 쓰게 하고 몸은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진정한 창조성은 머리와 몸이 통합될 때 발현된다.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느끼고 움직이며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7. 감정이입하기. 대상이 되어보기. 감정이입 엠퍼사이징은 대상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다. 바바라 맥클린톡은 노벨상을 받은 유전학자인데 그녀는 자신이 옥수수가 되어 생각했다고 한다. 옥수수의 입장에서 환경을 보고 옥수수가 느끼는 것을 느끼려 했다. 이런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과학자들이 모친 유전자 이동 현상을 발견했다. 제이는 고달은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 했고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전쟁을 하며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배우들은 캐릭터에 감정이입하여 그 사람이 된다. 소설가들도 등장인물의 감정을 느끼며 쓴다. 루트 번스타인은 감정이입이 상상력의 가장 고차원적 형태라고 말한다. 나와 다른 존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가 되어봐야 한다. 8. 차원적 사고. 관점을 바꾸기. 차원적 사고 다이멘셔널 싱킹은 다른 스케일과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현미경과 망원경의 발명은 인간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미시 세계에서는 세포와 박테리아가 있고 거시 세계에서는 은하와 우주가 있다. 과학자들은 이 서로 다른 차원을 오가며 생각한다. 피카소의 입체판은 한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본 것을 그린다. 2차원 평면에 3차원 정보를 담으려는 시도다. 건축가들은 평면도 인면도 투시도를 오가며 건물을 구상한다. 루트 번스타인은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관점을 바꿔보라고 조언한다. 더 크게 보거나 더 작게 보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 차원적 사고는 고정관념을 깨는 강력한 도구다. 9. 모형 만들기. 생각을 구체화하기. 모형 만들기. 모델링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구체적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왓슨과 크릭은 DNA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실제로 철사와 판지로 모형을 만들어 조립해봤다. 이중나선 구조는 모형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건축가들은 스케치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제 모형을 만든다. 모형을 만들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모형의 일종이다. 기후학자들은 컴퓨터 모델로 100년 후 기후를 예측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모델로 정책 효과를 시험한다. 루트 번스타인은 모형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이해의 도구라고 강조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손으로 만들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창조의 본질이다. 10. 놀이하기. 창조의 즐거움. 놀이 플레이잉은 아무 목적 없이 즐기는 활동이지만 창조성의 원천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를 생각놀이라고 불렀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물리학을 탐구했다. 파인만도 회전하는 접시를 보고 그냥 재미로 계산해보다가 양자전기역학의 단서를 발견했다. 예술가들에게 놀이는 더욱 중요하다. 모네는 같은 풍경을 시간대별로 그리는 놀이를 했고 이것이 연작 시리즈가 되었다. 바흐는 음악적 퍼즐을 즐겼고 애셔는 기하학적 불가능 도형을 그리며 놀았다. 루트 번스타인은 현대 교육이 너무 결과 지향적이어서 놀이를 경시한다고 비판한다. 진정한 창조는 실용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에서 나온다. 무언가를 그냥 재미로 해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발견으로 이어진다. 11. 변형하기. 새로움을 만드는 기술 변형 트랜스포밍은
기존의 것을 바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음악에서 변주곡은 하나의 주제를 다양하게 변형시킨다.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은 단순한 왈츠 선율을 33가지로 변형하여 전혀 다른 음악을 만들어낸다. 피카소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수십 번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작품으로 변형했다. 과학에서도 변형은 중요하다. 플레밍은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의약품으로 변형하여 페니실린을 만들었다. 에디슨은 수천 가지 재료를 시험하며 전구 필라멘트를 개선했다. 루트 번스타인은 변형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것을 비틀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결합하고 분리하면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변형하는 것이다. 12. 통합하기. 하나로 엮어내기. 통합, 신시사이즘.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하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지질학, 생물학, 경제학, 철학의 통합이었다. 그는 라이엘의 지질학, 멜서스의 인구론, 육종가들의 지식을 종합하여 자연선택 이론을 만들었다. 마리 큐리는 물리학과 화학을 통합하여 방사능을 연구했단. 예술에서도 통합은 필수적이다. 바그너는 음악, 연극, 무용, 미술을 통합한 총체 예술을 추구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과학, 공학, 해부학을 통합한 르네상스형 천재였다. 루트 번스타인은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통합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분야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융합하고 종합하는 능력이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다. 13.13가지 생각도구의 실전. 활용. 루트 번스타인이 제시한 13가지 생각도구는 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한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관찰 1하고 형상화 2하고 추상화 3하여 수식으로 만들었다. 그는 패턴 4를 인식하고 다른 현상과 유추하며 자신이 광자가 되어 몸으로 생각 6했다. 여러 관점에서 차원적으로 사고 8하고 수학적 모형 9를 만들며 생각 놀이 10을 즐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변형 11하고 통합 12하여 상대성 이론이라는 위대한 종합 13을 이루었다. 이 생각도구들은 예술, 과학, 공학, 인문학 어디에나 적용된다. 피카소도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그는 대상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형상화하고 추상화하여 본질을 추출했다. 아프리카 가면과 서양 회화를 유추하고 여러 시점을 통합하여 입체파를 만들었다. 루트 번스타인은 교육 현장에서 이 도구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14. 창조성의 훈련. 누구나 할 수 있다.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창조성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훈련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3가지 생각도구는 모두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관찰 능력을 키우려면 매일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고 스케치하거나 글로 기록해야 한다. 형상화 능력은 눈을 감고 장면을 떠올리는 연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패턴 인식은 퍼즐, 게임 및 음악을 통해 훈련할 수 있다. 저자들은 통합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예술과 과학을 따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르쳐야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림도 그리고 해부도 하고 기계도 설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도 바이올린을 켰고 파인만도 봉고를 쳤으며 아인슈타인의 아내 밀레바 마리치는 물리학자이자 피아니스트였다. 다재다능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서로 다른 분야의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루트 번스타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만 번 실패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 과정은 본질적으로 시행착오다. 실험하고 놀이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나온다. 완벽주의는 창조성의 적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고 계속하는 것이다. 결론. 생각의 혁명. 생각의 탄생은 창조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창조성은 소수의 천재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아인슈타인, 피카소, 다윈 같은 천재들도 특별한 방법으로 생각을 훈련했고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그 방법을 13가지 생각도구로 체계화했다.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이 도구들은 모든 창조적 활동의 기초다.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술과 과학의 벽을 허문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예술은 감성과 영감의 영역으로
과학은 이성과 논리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루트 번스타인은 위대한 예술가와 과학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은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같은 생각 도구를 사용했다. 창조성은 분야를 초월한다. 융합과 통합이 미래다. 현대 교육은 이 책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편적 지식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예술과 과학을 통합하고 손과 머리를 함께 쓰게 하고 실패를 격려하고 놀이를 존중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정해진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창조적 해결책을 찾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생각의 탄생은 바로 그런 사람을 키우는 교과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천재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 동시에 희망을 얻는다. 창조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안에 창조자가 있다. 13가지 생각 도구를 익히고 연습하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다. 예술가가 아니어도 예술가처럼 생각할 수 있고 과학자가 아니어도 과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고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험하고 놀이하는 것이다. 생각의 탄생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창조자를 깨우는 책이다. 탄생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창조자를 깨우는 책이다.